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29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2월도 이제 3일 남았죠? 3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2014년이 3일 남은 셈인데 올해를 돌아보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한국일보 오늘 6면 기획 기사가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혐오 시위로 들끓은 한 해. 표현의 자유 탈쓰고 법치 허물다. 이런 제목입니다. 주요 혐오 발언
시민으로 꼽은 것들이 이렇습니다. 7월 18일 엄마부대 봉사단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특별법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배 타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뭐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근데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 국회 통과해서 제정됐고요. 예.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때 상황은 7월 18일이고요. 9월 6일입니다. 일간 베스트 회원들, 일베 회원들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그 자리에서 폭식 투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단식 투쟁을 하는 그 분들 앞에서 폭식 투쟁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며 특별법 제정 요구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며 빨갱이다. 이랬고요. 11월 17일 민족복음화운동, 에스더 기도운동 등의 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연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서 동성애는 멸망받을 큰 죄악이다. 이랬고요. 11월 22일에 보수 기독교 단체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장에 난입해서 진행을 방해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로 국민이 망해야 하는가, 그리고 X구멍 섹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11월 28일 사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 회원들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총회를 강행하면서 이를 막는 수련관 측과 몸싸움을 하면서 이 땅의 빨갱이는 다 몰아낼 거다 이랬고요. 12월 19일 서울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온 직후 보수단체 회원들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먼저 종북 콘서트 신은미 등을 가만둬야 하는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마귀의 뿌리가 뽑혔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죠. 네. 전문가들은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혐오 발언의 처벌은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에서는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를 드러내는 모욕적, 위협적 표현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혐오 표현을 기반으로 한 범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차별 사유에 해당하는 혐오를 근거로 발생한 폭력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법제화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혐오 범죄, 즉 증오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혐오 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서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변호사와 법학자로 구성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정현희 상임연구원은 혐오 표현을 우선 차별로 규정한 다음 관련 내용을 차별금지법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품격이 없어서 그렇죠. 네. 예. 이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단체들은 내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느냐 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왜 그 통일 콘서트를 한 신은미 씨를 비난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광화문 광장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런 분들 앞에서 이들을 종북이라면서 다 쓸어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건 이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남들이 하면은 이건 뭐 종북이고 이 빨갱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자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쓰는 건지 이런 자들은 뭐 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뭐 근절해야 돼, 배제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이 세계적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국일보가 정리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신면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에 보수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공안당국의 통합진보당 당원 수사는 소급 적용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왔지요. 근데 나왔다고 해산될 당시까지의 당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리한 소급 적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과거에 통합진보당 수뇌부 등 당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사법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바로 검찰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에 이전의 정당 활동을 근거로 해서 당원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어서 위법하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결정의 과거까지 포괄하는 확인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 이후 미래에 대한 창설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 공안당국은 그 보수단체들이 수시로 인용했던 독일의 그 공산당 해산 결정 그 사건 당시 독일 공안당국은 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이 헌법적 질서 또는 인종 간의 이해 이념에 반하는 단체를 결성한 자 또는 그러한 자의 기도를 지원한 자는 징역형에 처한다는 형법 90조 A1항을 적용해서 공산당원 10,000명을 수사하고 수천 명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1961년 이 조항에 대해서 당 간부와 추종자의 공식적 정당 활동은 정당 해산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정당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에 이른 적법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진보당 수뇌부나 당원들은 법리적으로 위헌 정당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당 활동을 했을 여지가 충분하다. 이들을 해산 결정 이전의 정당 활동을 이유로 사법 처리한다면 이것은 독일의 사례로 볼 때 법률의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타당한 논리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니 이분들은 또 줄기차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자체가 이거는 부적절하다라면서 문제 제기해왔던 인물들 아닙니까? 이게 위헌 정당인 줄 알면서 활동을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아니다라고 그동안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당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적용해서 처벌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칭 원전 반대 그룹이 지난 9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12월 10일 아침 11시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설정된 악성 코드 이메일을 약 6,000통이나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원전 반대 그룹은 한수원 직원 3,571명에게 악성 코드 이메일을 5,980통 보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복 수신을 제외할 경우 이메일을 받은 직원은 3,571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 합동수사단은 이번 원전 해킹 시도와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이 모두 북한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미국 연방수사국과의 공조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북한을 공식 지목한 지 열흘이 다 돼가지만 사이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미 연방수사국이 제시한 증거가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는 데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는 CNN에 나와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소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 19일에 이번 해킹을 했다고 주장하는 해커그룹 평화수호자가 사용한 악성 코드가 과거 북한이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악성 코드는 오래전에 누출돼서 해커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면서 FBI 주장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소니는 이미 안팎에 적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5일에 소니 계열사와 인터뷰를 유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는데 해커 집단 리저드 스쿼드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니 계열사 이름이 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인데요. 예. PSN입니다. 이 PSN은 2011년과 2012년에도 해킹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우여곡절 끝에 개봉한 영화 인터뷰는 김정은 조롱을 넘어서 개고기 풍자와 일본 해 강조 등 이게 전체 한민족을 비하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걸 보지도 않았을 이 땅의 우익들은 이걸 풍선에 띄워서 북한에 보내야 된다. 그럼 북한 무너진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참.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 3면 기자 메모를 보겠습니다. 박은경 정치부 기자의 그런 글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이버 공격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마을에 원인 모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평소 행실이 나쁜 것으로 소문난 구성원이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배후와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 쉽다. 이번 사건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이미 국정원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감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한겨레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윤의 국정개입 보고서 논란 관련자 가운데 하나인 어찌 보면은 현재까지 드러난 최고 책임자인 조웅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바로 내일 낮 4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로 결정됩니다. 검찰은 구속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됐지요? 박관천 경정의 직속 상급자였던 조웅천 전 비서관도 유출에 연루됐다고 밝혀지면 아무래도 구속이 되겠죠. 그러나 조웅천 전 비서관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조웅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번 수사는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보고서에 언급된 십상시 모임은 허위이며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보고서를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까지 청와대 쪽과 각을 세우고 있던 조웅천 전 비서관까지 처벌 범위에 넣으면서 뒤처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이런 수사 결과로 여론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예. 검찰은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과장, 인사개입 의혹 등은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국장, 과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라면서 정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밝혔다. 유진용 전 장관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한 검찰 간부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보고서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 말에 너무 빨리 반응한 면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언급하신 거는 지금 야당에서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글쎄요. 검찰이 어느 시점에 수사에 착수할지, 착수는 하기는 할지, 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일 필 미루다 또 결국 넘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일면도 볼까요? 예. 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더 쉬워지도록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서 본격적인 재벌 규제 허물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벌들 살찌우기 식이 아닌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그런 성장 전략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성장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 초기 정책 기조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증오했던 암덩어리 원수 같던 그런 혁파해야 할 규제로 꼽았네요. 그래서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결국 재벌에다가 연말에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라는 평을 오늘 일면에 실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민일보 기사가 또 주목됩니다. 신면에 나와 있는데요. 예.
사전 약속이 없었다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급히 컴퓨터를 빼돌렸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서 삼성전자, LG전자, SK, CNC 같은 대기업 3곳의 임직원의 2011년 공정위조사 방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고소고발인의 항고, 재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검찰청이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는 거였는데요. 다시 해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전 약속이 없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출입을 막고 또 컴퓨터까지 빼돌렸다. 이건 증거인멸 행위로 안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행위는 있었다라고 봤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이 사법권 있는 거 아닌가요? 공정위 조사관이?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검찰의 압수수색도 사전에 약속하고 가야 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다 빼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전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예. 무혐의. 예. 이 고발한 주체가 지금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지 여부를 또 판단하겠다고 하니까요. 예.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에 너무나 열심히 발맞추고 있어서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문가 71명한테 박근혜 정부 경제팀을 평가해 보라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C+,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C+,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C+, 신재윤 금융위원장 C0, 안종범 경제수석 C-,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C-, 그리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C-고요. 최하점, 최악의 점수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D+입니다. 자, 이제 최양희 장관 같은 경우 창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집인데 세부적 항목으로 보면은 F를 4개나 받았다고 하는군요. 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는 만기 7남 스타일 탓에 장관들의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존재감이 있죠. 예. 초이노믹스라는 말에서만 말입니다. 그 C+가 제일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A+가 만점일 테고요. 예. 예. 평가를 받은 대상 중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래도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 이 얘기 같습니다. 네. 초이노믹스니까 C인가요? 농담을 해봤습니다. 예, 안종범 경제수석은 C-군요. 예, A여야 할 분이 말이죠. 예.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후 생활자금의 미천으로 삼고 있는 각종 공적 사적연금의 수급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동일 금액 납부 시 노후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1994년 같은 경우 91만 3천 원인 것이 2014년에는 53만 원. 연금보험 월 100만 원 받으려면은 월 납입 보험료가 1994년에는 21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50만 원이 됐고, 그리고 3억 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맡길 경우 월 주택연금 수령액이 2007년에는 72만 원이 된 것이 2014년에는 68만 3천 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민의 미래가 더 쪼그라든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은 젊은 세대 대부분이 미래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로는 대략 30세부터 25년 동안 일해서 85세까지 30년을 버텨야 하는데, 결혼, 양육 등 자금 지출을 감안해서 현재 젊은 세대 거의 대다수가 미래의 빈곤층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세대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나누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현재 세대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나누는 정책.
그 나누는 정책이 바로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민주화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증세. 그렇죠. 예. 그러나 정부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 역행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깎아주기. 뭐 어려운 분들한테 깎아주는 거야 그건 이해가 되지만은 이거는 뭐 완전히 재벌들에게 날마다 선물을 떠안겨주는 이런 정부가 돼버리니 말입니다. 또 재벌 회장들 감옥에 있으면은 경제가 발목 잡힌다 라면서 빨리 아직 재판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면해야 된다, 가석방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부자만 행복한 나라가 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열악한 아르바이트 처우에 대해서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비슷한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김난도 교수라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예. 본인은 아파본 적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글쎄 말입니다. 아니 일반 대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해도 욕을 처먹는 판인데 집권당 대표가 열악한 아르바이트 처우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꿈과 희망을 갖지 말고 그 상황에서 적응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일명 알바노조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말이죠. 예. 알바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무대 행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가는 그런 사람, 악덕업주가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내가 20대 때는 청년들이 취업 걱정을 안 했다. 나는 재미있게 보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하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친일파 출신이라는 그런 비판이 적지 않고요. 자, 이런 발언을 접한 대학생들은 발끈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은커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알바 경험자 24살 최모 씨는 국회의원이라면 20대 청년들도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난 즐거웠으니 너희는 고통을 즐겨라. 이런 말은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임금 체불을 겪었다는 대학생 김영 씨는 알바생이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장이 어떤 업주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덕 업주를 구분할 능력을 요구하기 전에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이런 비판은 일베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업주 구분하는 방법보다도 예. 나쁜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너도 나도 스스로 인증하니 말입니다. 예. 인증하는 정치인들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16면을 보면 복장 터지는 기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와 포항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보낸 경북 포항의 덕실 마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는 타일 벽화를 설치하는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고, 4대 강에도 그렇게 생태공원 만들어 대더니 포항시 의원들은 해마다 관광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 10억, 경북 도비 13억, 포항시비 17억 해서 모두 40억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대식 화장실과 분수대가 포함된 소공원, 특산물 판매장, 서울 청계천 복원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의 주요 업적을 담은 길이 30에서 40m, 높이 1.5m짜리 타일 벽화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통령 고향 마을이라고 하지만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같은 사업을 구상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볼거리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 와 있으면 안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럼 그 이명박 씨 보러라도 갈 텐데 말이죠. 또 경호원들이 또 6배 정도 더 증강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만 보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면 말이죠.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화마을에서 주말마다 좀 관광객들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말마다가 아니라 매일
하루 2차례씩 나와가지고 인사를 했었죠. 예.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4대강 홍보도 하고 글쎄 말이죠. 말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뭐 직접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호소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견돼서 방역당국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출하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가축으로 인해서 AI가 감염된 것 아닌가. 이 때문에 수도권이 비상상태가 됐다라는 기사, 오늘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조간신문에서 볼 수 있고요. 서울신문 일면을 보니까 서울시가 김포공항, 이 공항 이름을 서울공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예. 그러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은 성남공항으로 바꿔야 되겠군요. 예, 이 국방부의 협조가 그래서 필요하고요. 또 개명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관문이 현재 인천공항 아닙니까? 예. 김포공항이 서울공항이 되면은 서울공항보다 인천공항의 위상이 더 큰데 말이죠. 예.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2면인데요. 제 이름을 찾으러 왔습니다.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김순심 씨, 86살인데요. 6년 전에 숨진 김막순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앞으로 재등록 신청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사연이 이랬습니다. 1958년에 이 김순심 씨는 재혼을 합니다. 근데 재혼할 때 남편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새엄마 밑에서 자란다고 놀림을 받지 않도록 죽은 아이 엄마의 이름으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순심 씨는 죽은 전처 행세를 하는 것이 꺼림직했지만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갸륵해서 남의 이름으로 56년을 살았습니다. 원래 이름은 북한에 내려와서 호적이 없어 고생한다던 동네의 다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최근에 이 김순심 씨는 자신의 이름을 쓰던 여인이 2006년에 세상을 떠나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았는데요. 죽기 전에 진짜 이름을 되찾고 싶어서 주민센터를 찾았지만은 김막순이란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과 지문이 다르다면서 거부당해서 소송을 냈었다고 합니다. 참 기구한 사연이 있었네요. 예. 그 소송에서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오마이뉴스 보도. 밝은 표정으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봉사활동에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많은 분들이 이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또 나타났어. 얼마 넣으셨나요? 어? 아까 얼마 넣으셨나요? 그건 비밀인데 많이 넣었어요. 하지만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의 벌금 1,000만 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표정이 달라집니다. 정문원 의원이 남북 대화로 유출 때문에 벌금 1,000만 원 받았는데 1심에서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 예, 1,000만 원이요. 검찰 구형보다 500만 원 더 받았는데 그 대표님께 그리고 언론의 대화 내용을 유출하고 확인해
확인해준 혐의가 인정이 된 셈이거든요. 혹시 입장? 그건 난 판결을 봐야지 이야기할. 김무성과 정문헌. 무엇이 문제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의 혐의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비밀 문서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한 뒤 내용을 유출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5일 전 부산 유세 현장.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가서 마치 애들이 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자랑하듯이 미국을 제국주의 패권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미국과 싸웠다고 자랑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NLL 대화록 내용과 비슷합니다. 미군과의 합동작전인 작전계획 5029를 없애버리겠다고 자랑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헌법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김무성. NLL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었다고도 고백했는데 김 의원은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NLL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지만 협조해주지 않아 공개를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너에 몰린 김무성. 결국 찌라시에서 읽은 거라고 궁색한 변명. 찌라시 일종의 그런 건데, 근데 그것을 밑에 사람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게 거의 사실인 것 같다라는 보고 형태의 문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검찰 조사받으러 출두한 정문헌 의원. 당신이 빼돌려 김무성에게 줬냐고 물어보자. 사실 김무성 의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건 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 왜 NLL 문건 유출 사건 때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이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으셨나. 이러니 김무성의 다음과 같은 유체이탈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닐까. 루노 수련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